혹시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손해를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 진짜 궁금하잖아요. 오늘 그 답을 실제 판례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죠? 특히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피해를 볼 때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이 손해 대체 누구한테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야?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실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요, 한 남자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1년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풀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중견 기업의 대표이자 또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인 A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요, 최근에 연달아 터진 3가지 사건 때문에 정말이지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3가지 사건. 이게 상황은 다 제각각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누군가의 잘못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업 문제입니다. A씨 회사가 정말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서 야심차게 시작한 발전소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동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발전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기에 딱 결함이 생긴 거예요. 공장 전체가 올스톱 됐죠. 여기서 발생한 영업 손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꼬입니다. 이 계약 관계를 한번 보시죠. 자, 1단계. A씨 회사는 건설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단계, 그 건설사가 제조사인 C사한테서 발전기를 사왔죠. 문제는 바로 3단계입니다. A씨 회사랑 발전기를 만든 C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C사는 계약서에 우리는 영업 손실 같은 건 책임 안 진다는 면책 조항까지 교묘하게 넣어놨습니다. 아주 골치 아프죠? 두 번째는 A씨 고향 마을에서 터진 일입니다. 마을에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사반대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었던 마을 이장이 글쎄 개발업자한테 몰래 뒷돈을 받고는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 배신감 정말 어땠을까요? 분노한 마을 주민들은 이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건 A씨 개인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꽤 큰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세 조정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품이었던 거죠. 결과는 뻔하죠. 주가는 그대로 폭락했고 A씨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사기꾼들이 우리 불법 행위랑 당신 손해는 직접적인 관련 없다면서 발뺌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3가지 사건.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가 정말 의외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전소 사건 그리고 주식 사기 사건에서는 A씨가 이겼어요. 손해를 배상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마을이장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어요. 아니, 명백하게 뒷돈 받고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 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2승 1패.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겉보기엔 다 억울한 일인데 왜 법원은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 그건 바로 법이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2가지 핵심 기준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위법성과 인과관계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3가지 사례를 보시고 나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 2가지 개념이 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전소 사건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불법 행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법을 어겨서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거 물어내야 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A씨 회사랑 제조사 C는 계약서 한 장 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법 행위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법원은 이렇게 본 겁니다.
제조사 C는 발전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다. 그렇다면 발전기 진동이 증폭돼서 깨지는 공진 현상 같은 위험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걸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 즉 자기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죠. 법원은 바로 이 아무것도 안 한 것, 즉 부작위 자체가 A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본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뒷돈 받은 이장 사건은 왜 졌을까요? 여기서 위법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나쁘고 형사처벌감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돈으로 보상받으려면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 이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차이를 딱 보여주네요. 발전소 사건은 어땠죠? 제조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A씨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침해했잖아요. 하지만 마을이장 사건은요? 이장의 배신 행위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해서 얼마의 손해를 입혔다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본 겁니다. 다시 말해 기분 나쁘고 괘씸하다는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식 사기 사건이 이긴 이유. 여기서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기꾼들의 시세 조종 행위와 투자자들의 손실,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넓게 인정해줬어요. 그 사기 정보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사기 사건과 관련된 상품을 거래하다가 손해를 봤다면 그건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거죠. 이건 어떻게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약서가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발전소 제조사처럼 독점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가진 상대방이 어떤 위험을 그냥 내버려둬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나의 어떤 법적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했고 그래서 손해가 얼마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무조건 빨리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손해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안타깝게도 소송을 거는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보신 것처럼 내가 입은 억울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는 길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